자, 개념 씹어먹기 본 내용 들어갑니다. 우리 첫 번째 테마 확률의 뜻, 확률을 수학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정의 내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능성이야. 얘들아, 사실 확률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 속에서도 내가 그리고 네가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많이 말하고 듣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0%다. 그럼 우리 내일 나갈 때 뭘 가지고 가? 우산 가지고 가잖아. 왜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100%를 전체로 봤을 때 90%면요. 꽤 높은 가능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나요?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비가 꼭 온다는 건 아니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분명히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댔는데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하지만 언제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어떤 특정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내가 합격할 확률이 20%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떨어졌구나.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지. 이처럼 우리 이미 실생활 속에서 확률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뭐 신문이 됐든 뭐 뉴스가 됐든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 예패들이 좀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좀 쉽게, 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꼭 수학이다 라고 접근하기보다 이렇게 좀 실생활 속과 좀 많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확률하면 많은 친구들이 떠오르는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뭐 확률 꼭 한번 물어봐. 꼭 그런 거 물어봐. 그리고 선생님 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20문제인데요. 다 객관식이에요. 내가 이걸 찍어서 다 맞출 확률은 몇 %?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물어봐, 그치? 그런 것도 뭡니까? 사실 확률이고 실제 구할 수는 있거든. 어마무시해서 그렇지. 절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실생활 속 재미난 얘기들을 선생님이 매달 연재하고 있는 개수나무에도 이미 올려놨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 강좌로도 이미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 확률 단어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런 개수나무의 읽을 거리나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 강좌 이런 영상 등을 좀 챙겨보신다면요.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살짝 소개하고 선생님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확률. 방금 선생님이 예로 든 거는 퍼센트였습니다. 90%, 20%. 꼭 이런 퍼센트로만 나타내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분수의 꼴로 나타낼 거고요. 분수의 꼴을 다시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 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 백분율, 이런 퍼센트, 분수, 소수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지금 중등 과정에서 정답을 이끌어낼 때, 확률을 구할 때는 분수의 꼴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처럼 확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가능성을 이제 수로 나타낼 건데 그걸 구하는 순서,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 보여드릴 거예요. 자, 확률, 영어로 probability. 그 맨 앞에 스펠링, 철자가 P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대문자 P로 많이 나타내요. 그건 알아두시고, P 하면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이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데 약속한 형태가 경우의 수의 비율로 나타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걸 수학에서 특별히 수학적 확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 이런 표현은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다시 확률을 배우게 되면 그때 배우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 중등수학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수학적 확률이야. 즉 경우의 수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나타내. 그럼 경우의 수 몇 번 구해야 돼? 2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피똥 싸면서 뭐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너무 열심히 우리 경우의 수를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연습한 거야. 확률 구하려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됐나요? 자, 어떤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자, 문제 속에 주어집니다. 특정 어떤 사건이 주어지는데 그걸 사건 A라고 일반화시킬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그것이 바로 확률이 되고요. 자, 일반화시켜서 문제 속에 모든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한다면 그 n분의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그걸 스몰 a로 두고 해서 확률 P는 n분의 A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뭐라고?
수학적 확률. 왜 쌤이 지금 자꾸 수학적 확률 몰라도 된다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래쪽에 문제를 보니까 개념 확인에 또 다른 형태의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상대도수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상대도수는 통계 단원이었던 거 기억나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리우는 예시입니다. 그럼 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통계적 확률도 먼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학적 확률을 먼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개념 확인을 통해서 또 하나의 확률, 통계적 확률을 또 대표적 예시를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입니다. 자, 아래쪽에 문제를 보니까 동전 던지기가 나왔는데요. 간만에 상대도수가 나왔어. 상대도수가 뭐였더라? 도전상! 상대도수 딴 거 몰라도 도전상은 기억해야지. 도전상! 전체 도수분의, 도수의 총합이죠. 전체 도수분의 또 어떤 특정 계급의 뭡니까? 도수. 이거 우리가 상대도수 표현했죠.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전체분의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부분이라고 본다면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의 느낌으로 우리가 수학적 뭡니까? 확률 얘기했다면 상대도수도 전체도수분의 하면 전체분의 특정 계급, 어떤 계급의 도수거든요. 그 어떤 계급의 도수는 전체 부분이 되잖아.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 사실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런 말을 몰라도 전 상관없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는 살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도 전혀 상관없어. 이런 방법이 있어. 확률 구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자, 아래편은 어느 반 학생들에게 동전 한 개를 여러 번 던지게 한 후 앞면이 나온 횟수를 조사해 기록을 했대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여러 번이지. 자, 봐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뭐 던지는 게 뭐 300번, 400번도 쉽지 않지만 확인까지 다 해야 돼. 앞면이 나온 횟수가 이거 100번 던졌을 때 47번, 200번 던졌을 때 103번, 300번 던졌을 때 147번, 400번 던졌을 때 200번 나왔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소개할 이 통계적 확률, 이 경우는 우리가 수많은 실험과 관찰, 이걸 던지는 걸 시행이라고 하잖아. 실험과 관찰 다른 말로. 수많은 시행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어떤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그 값에 가까워지는 걸 통해서 그걸 확률로 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못 던져. 그러니까 경험적 확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일단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행을 거쳐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너희가 극한값이라는 극한을 모르잖아.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그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 극한이라는 그 단원 자체, 그 용어 자체를 또 고등학교 가서 배우거든.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고 상대도수가 확률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다. 상대도수는 전체분의 부분으로서 확률의 하나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막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쭉 내보내도 돼.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오케이. 들으면 좋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확률은 그대로 다시 배우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두셔라 이겁니다. 자, 그럼 1번은 뭐겠어? 개념 확인 1번이 굳이 나누자면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개념 확인의 2번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의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학적 확률인 거야. 자, 400번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의 상대도수 그랬잖아요.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 그래서 얘도 0.47이 나온 근거가 뭐라고? 전체 100분의 47을 한 거야. 얘는 0.515가 어떻게 나온 거야? 전체 200분의 103을 해서 계산한 거야. 분자 나누기 분모. 자, 300분의 147을 해서 0.49가 나온 거고 얘도 전체분의 전체 도수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 전체분의 부분 해서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0.5. 원래 상대도수는 소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0.5. 상대도수는 0.5가 된 거야. 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동전 한 개를 던질 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낼 수 있죠. 자, 전체분의 부분 모든 경우의 수분에 갑니다. 동전 하나 던지면 모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몇 가지예요? 앞, 뒤, 두 가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한 가지. 실제로 2분의 1은 0.5 맞아요? 끄덕끄덕. 하지만 소수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하나 정답은 같다. 하지만 1번은 지금 우리가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